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뭐라고요? 목표와 현실 사이의 괴리.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왕자 복근, 11자 복근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우통 까고 비키니 입고 이런 걸 상상합니다. 즉 목표를 세우죠. 현실은 어떻죠? 배둘레햄만 늘어나죠. 대학교 입시를 할 땐 어떤가요? 전부 다 스카이 외의 목표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3 가까워질수록 어때요? 대학이나 가면 다행이다. 나는 그냥 취업할란다. 이렇게 목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죠. 돈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는 전부 다 수십억 부자래요. 솔직히 요새는 수십억을 돈으로도 보지 않는 사람들 100억은 돼야 부자지 라고 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어쨌든 뭐 100억까지는 솔직히 바라지도 말고 10억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목표랑 현실 사이에 뭐가 있다? 괴리가 있다. 10억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주머니에는 100만 원,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 괴리가 고민과 걱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괴리가 고민과 걱정을 만든다.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심플합니다. 목표를 낮추던가, 다시 말해서 욕심을 버리던가, 아니면은 목표를 이룰 만큼 열심히 살던가, 욕심만큼 살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욕심을 버리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죠. 이 현실을 끌어올려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즉 욕심을 이룰 만큼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10억 부자가 되고 싶은데 10억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0억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우리의 현실과 목표 사이 이 괴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는 뭐 현금 10억 있는 부자냐? 아니요, 저 그 정도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제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의 인사이트를 빌려와서 10억을 버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1000만 원을 모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10억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모아라. 너무 당연하다 못해서 헛소리인가 싶으시죠? 자, 제가 1000만 원을 모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자, 여기 10억이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느끼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멀어요. 왜냐? 만약에 여러분의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을 모아야지 10억을 벌 수 있냐? 대략 27년입니다. 그러니까 27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지 1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실과 목표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10억이라는 목표로 가는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멀다 해서 포기해버리면 변화가 생겨요? 아니죠. 절대 생길 수 없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모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 1000만 원을 중간 목표, 중간 다리로 쓰라는 겁니다. 사실은 꼭 1000만 원이 아니어도 돼요. 더 적게 100만 원, 10만 원만 일단 모으자여도 괜찮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김승호 회장님이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고 매월 1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지 않습니까? 원래 이 큰 목표를 이루려면은 한 방에 뛰어갈 수 없어요. 중간 계단을 놔야 하는 건데 그 계단이 뭐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부터 모으는 것이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원대한 목표는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원어민과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선 어떻게 해요? ABC부터 배워야죠. 영단어부터 배워야죠. Look at me,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부터 해야죠. 그게 돈으로 가져오면 뭐예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모으기 시작하자. 이게 바로 1000만 원을 모아야 한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그냥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1000만 원 모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목돈이 약간이라도 모이면요. 그때부턴 돈 모으기가 더 쉬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은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들어간 노력보다 낮아진다. 왜냐면 이미 처음 만들어 놓은 1000만 원이 이자나 투자를 통해 자체 자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손으로 눈을 모아서 이렇게 뭉쳐요. 이게 바로 뭐냐면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뭉치다가 눈덩이가 한 이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어떡하세요? 바닥에 놓고 굴립니다. 그래야 훨씬 빠르잖아요.
커지잖아요. 눈덩이가 빨리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노우볼 효과죠. 왜 그러는 걸까? 알맹이가 커지면 그 겉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밭에 굴릴 때 더 넓은 면적에 눈이 더 붙으면서 눈 쌓이는 속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재테크에선 이 눈이 더 빨리 붙는 효과를 뭐라고 부르냐? 복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복리. 여러분 1년에 1,000만 원을 누군가 모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년을 모은다고 치면 1,000만 원 곱하기 2 해서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모일까요? 아닙니다. 5% 이자를 가정해 보면 2,050만 원쯤 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될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1,000만 원을 한 번에 띵 넣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쌓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될 거지만 어쨌든 한 50만 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야 50만 원 더 모아봤자 10억 언제 할 수 있는데 이 복리가 작용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돈 늘어나는 속도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곱하기잖아요. 곱하기가 점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프가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뭉쳐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돈의 액수가 커지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은 이것을 돈의 중력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며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은 가까이 있는 돈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 돈에 영향을 준다.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잘 이용하면 누구나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큰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돈은 흩어져 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옷 하나, 자동차값, 기름값 이런 걸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돈들이 한데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돈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질량이 크면 중력이 생기고 주변 것들이 달라붙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을 수 있고 지구가 태양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머무는 것처럼 중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디에도요? 돈에도요. 그렇기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뭉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뭉치는 꼴을 못 봐요. 돈이 쌓여 있으면 써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큰 돈을 벌려면 어떡합니까? 돈을 뭉쳐놔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돈을 끌어당긴다. 여러분 끌어당김의 법칙 어쩌고저쩌고 들어보셨죠? 물론 원래 끌어당김의 법칙의 뜻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재정의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돈이 모이면 돈이 돈을 끌어당긴다. 그게 정말 현실에서 실제로 더 일어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닐까요? 이렇게 복리가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는 걸 저는 지금까지는 돈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돈에만 적용되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는 똑같은 법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독서를 예로 들어 볼까요? 책 한 권 읽는다고 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운동 하루 이틀 한다고 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독서, 운동량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이야기가 다르죠. 독서를 통해 배경 지식이 쌓이다 보면 새로운 지식을 배웠을 때 그냥 그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읽었던 많은 내 데이터베이스, 내 지식과 연결이 됩니다. 우와, 인공지능을 배웠어. 그럼 이걸 투자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 사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 마케팅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죠. 운동은 어떤가요? 여러분 처음에 운동해보면 어때요? 퍼포먼스 많이 하지도 못해요. 무게를 많이 들지도 못하고 횟수를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근육통은 오지게 오죠. 한번 헬스장 갈 때 진짜 작정하고 가야 되고 며칠 아플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운동이 익숙해지고 근육이 커지면 어떤가요? 처음만큼 고통스럽게 운동하지 않아도 그냥 무리 되지 않을 정도로만 운동을 해도 몸이 유지가 됩니다. 골격, 근육량 이런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절대 처음부터 한 번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현실과 이상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노력을 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즉 다시 말해서 한 스텝이라도 일단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다고 짜증만 내고 있죠. 그래서 인생에 변하는 게 있겠냐는 겁니다. 작게 시작하고, 즉 다시 말해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작은 돈을 일단 모으고 꾸준히 반복하면서 스노우볼 효과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부자 되는 법이고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법칙입니다. 오늘은 10억 부자가 되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을 알려드렸습니다. 뭐였죠? 일단 1000만 원을 모아라. 근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게 그 1000만 원 액수만 모았다고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죠. 당연히 투자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자본금으로 사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스타트는 끊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스타트 끊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돈이 뭉쳐야 복리가 작용하고 스노우볼 효과가 작용해서 언젠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돈뿐만이 아니라 변화를 원하는 모든 영역,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
된다.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우리의 노력이 꾸준히 쌓였을 때. 그래서 스노우볼 효과가 나기 시작했을 때,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을 때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목표와 현실의 괴리만 보고 짜증만 내고 계시진 않는지, 혹은 스노우볼을 뭉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하고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는지,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굴리고 있는 작은 눈덩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이 눈덩이가 커지는 날은 분명히 옵니다.